뉴질랜드 양봉 견학 2편, 제 1편에 이어서 2편도 만들어 와봤습니다. 이번 주제는 2편의 주제는 뉴질랜드 양봉은 왜 발전할 수 있었나. 뉴질랜드는 마누카 꿀 유명한 대표적인 양봉 국가인데 규모가 크진 않아요. 규모가 크진 않은데 단위 생산량이 높고 마케팅이 잘 되고 이미지가 좋죠. 그리고 발전이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인구도 적고 규모도 작은데 어떻게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었나를 한번 봤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기후가 엄청난 역할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벌 사육이 잘 되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한번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이 나라는 양봉을 정말 쉽고 정말 기분 좋게 해요. 정말 여유롭게 해요. 양봉을 정말 쉽고 정말 여유롭게 하는데 꿀은 진짜 많이 딴다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계절에 따라서 치열하게 양봉을 하고 계절에 따라서 이 자재 넣어주고 저 자재 넣어주고 이 자재 빼고 저 자재 빼고 이렇게 엄청 바쁜데 얘네는 뭐 자재를 넣어주는 것도 없는데 바쁘지도 않고 그런데 꿀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수확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뉴질랜드 꿀 생산량이 얼마나 되는지 막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고 그랬어요. Beekeepers produce more honey in New Zealand than what we consume. Always. 8,000 tons to 10,000 to 15,000 tons of honey is exported out of New Zealand each year. We used to consume about 2 kilos per year per person. Now it's down to less than 500 grams per person per year. 요렇게 꿀 수출되는 양만 한 해에 막 거의 15,000톤 막 이렇게 수출이 된대요. 그러니까 잉여 산물이 많아지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산업에다가 벌꿀을 접목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술도 지금 이게 다 술이거든요. 술도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하고 이건 죄다 화장품이에요. 이런 식으로 화장품도 만들어서 판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남는 꿀이 많고 그만큼 가격이 싸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벌꿀의 부가가치를 계속 올릴 수 있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산업의 선순환을 계속 이룰 수 있었고 이런 과정 선순환을 통해서 뉴질랜드 양봉이 계속 발전을 해왔었습니다. 그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이 막대한 수확량을 안겨주고 뉴질랜드 양봉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근간이 뭐냐? 그거를 이제 따져보자면은 얘네는 이렇게 풍부하게 딸 수 있는 근간이 뭐냐를 따져보자면 저 딱 세 가지를 느꼈습니다. 첫 번째는 온난한 기후, 두 번째는 자연 친화적 인식, 세 번째는 정부의 관심, 요 세 가지였어요. 근데 이 중에서도 제가 생각하는 건 1등이 기후예요. 기후. 이게 진짜 말도 안 됩니다. 엄청나게 튼튼한 기초고 이 기후가 없었으면은 뉴질랜드 양봉은 우리나라랑 똑같았을 것 같아요. 미디어나 뉴스 기사나 이런 거 보시면은 뉴질랜드의 양봉 제도는 이렇게 잘 정비되어 있다. 뉴질랜드의 정부는 이런 노력을 기울였다. 뉴질랜드의 마누카는 무슨 등급이 있고 뭐가 있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이런 식으로 뭐 나라가 나서서 정부가 나서서 꿀 산업을 일으키는데 도움을 줬다. 이런 좀 저는 그거 가서 보니까 전혀 아니에요. 가서 보니까 그게 전혀 아니고 심지어 현지 농업인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We don't get any subsidies at all on that from the governments. Yeah, there used to be a few subsidies, not much, but now there are no subsidies that I know of. Well, that's why we do so many things with our beehives to try and meet our costs. The bulk honey price is so low, we are struggling. Hopefully, the honey price is going to go up eventually. And make it a lot more profitable again. 지금 보신 것처럼 다 자기들이 벌어서 재투자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벌어서 재투자하고 번 걸로 재투자하고 이 시설도 다 그렇게 지은 거랍니다. 자기 시아버지 때부터. 그래가지고 정부 지원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현지에 가서 보니까 나라가 뭘 이끌어 가지고 이게 아니라 이 농업인들이 자기가 번 돈으로 다 해낸 거였는데 어떻게 벌었겠습니까? 당연히 꿀을 딴 거예요. 꿀을 그만큼 많이 땄다는 소리입니다. 꿀을 그만큼 많이 따서 많이 파니까 이런 설비에 투자할 정도로까지 돈을 벌 수가 있다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혀 정부의 결과물이 아니다. 뭐의 결과물이냐? 다 기후다, 기후. 기후가
뉴질랜드 양봉인들을 돈을 벌게 해줬다. 우리나라처럼 굉장히 극단적인 온도 변화가 없고 온도 변화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온습도도 마일드하게 유지가 되니까 이게 벌이 잘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산란이 끊임없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알벌통으로 계속 내놔도 문제가 없다. 알벌통으로 벌통을 내놔도 벌통이 썩거나 이런 걱정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지금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이렇게 내놓는 순간 비닐 갑바 씌워야 되고 어떻게 더위 관리해줘야 되고 난리가 납니다. 진짜 양봉인의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난리가 나요.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근데 여기는 보시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놔둬요. 사시사철 이렇게 놔둡니다. 왜냐? 겨울에는 너무 춥지가 않으니까 얼어 죽을 일이 없고 여름에는 너무 덥지가 않으니까 더위 가림막을 굳이 안 해줘도 되고 또 여름에 우기 같은 게 와도 이제 우기도 특별히 없지만 비가 많이 오는 철이 와도 비가 올 때만 오고 비가 오고 나면은 습기가 바로 날아갑니다. 바로 맑고 쾌청한 하늘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빨리 건조해져요. 그래서 나무가 빨리 썩질 않습니다. 우리나라보다. 그래서 이렇게 알벌통으로 놔두는 게 너무너무 편하다. 자, 근데 이런 혜택이 벌이나 사람한테만 국한되지가 않아요. 밀원한테도 똑같이 됩니다. 대표적인 꿀이 마누카잖아요. 마누카 같은 경우에는 한 자리에서만 한 달 동안 핀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남양주 딱 요 자리에서 아카시아 꽃이 한 달 동안 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카시아 꿀이 한 달 동안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나잖아요. 근데 전국적으로는 2달 동안 꽃이 펴 있대요. 여기는 꽃만 2달이 핀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밀원도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그게 다 기후 덕분에 그래요. 기후 덕분에. And then Manuka starts around end of November. Yeah, mid to end November. And different parts of the country, it starts earlier. So in the north, it starts much earlier, and in the south, it starts later. Another one that overlaps with Manuka is the borage. There's not a lot of, because it's very dry, there's not a lot of other things flowering. You get a lot of borage on a good year, and not a lot else flowering. So you get a clean honey, a very clean borage honey. 그러니까 한 자리에서만 막 한 달 동안 꿀이 들어오고 그런다는 소리고 밀원이 몇 종류 되냐면은 최소 6종류.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지역에 6개가 다 있질 않아요. 근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최소 6종류고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한 8종류까지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8종류가 특수 밀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남섬이든 북섬이든 그냥 그 밀원지만 찾으면 다 밀원지가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꿀들이에요. 보면은 일단 우리는 감로꿀도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얘네는 10월 달에 무조건 감로꿀 따고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클로버를 따요. 그 다음에 이제 카마히라는 꽃이 있는데 카마히는 따는 데도 있고 안 따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누카 들어오고 레와레와라는 꽃도 같이 동시에 들어오고 그러면서 보리지라는 꽃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카누카 꽃이 들어오고 마지막으로 클로버가 끝까지 있어요. 끝까지. 마지막으로 클로버가 끝까지 있다가 마무리를 딱 해주고 끝난다고 합니다. 그 마누카 항산화 물질 함유량에 따라서 5종인가 나눠서 팔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누카 꿀 종류만 5개인가 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유통되는 게 거의 10종류가 넘습니다. 종류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밀원조차도 굉장히 풍부해진다. 얘네들이 기후가 1년 내내 봄 날씨여가지고 밀원이 잘 자라고 꿀이 많이 들어온다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기후랑 계절에 맞는 밀원수를 개발해서 그걸 심고 번식을 시켜야지 결국에는 양봉을 발전시킬 수 있다가 제가 여기서 느낀 생각이고 최소 3종 이상의 밀원수 그냥 들꽃이 아니라 나무로 된 밀원수가 있어야지 잉여 생산물까지 확보되고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밀게 된 꿀만 따고 밀게가 안 된 꿀은 안 따고 이런 문화도 정착을 해야겠죠. 우리나라는 지금 밀게라는 개념조차 없어질 정도예요. 꿀이 들어오면 바로 따서 농축장 보내는 게 기본입니다. 제가 이 말을 거기 가서 했어요. 그러니까 다들 이해해요. 왜냐? 뭐랄까 양봉을 안 하는 사람들 같으면은 너네 도대체 왜 그러냐 비난을 할 텐데 양봉을 하니까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꿀 한 방울이 얼마나 아까운지.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우리나라는 꿀 따면은 밀개가 뭐냐, 농축장 보내기 바쁘다. 그러니까 비웃진 않아요 사람들이. 그러냐, 신기하네. 그래, 꿀이 안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지 뭐. 꿀 안 들어오는데 그만큼 너네 절박하겠네. 그래, 보내는구나. 근데 우린 밀개해. 밀개야 꿀이야. 이건 확실해요. 나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기준을 확실하게 알려줘요. 너네 절박한가 보다. 안 됐네. 근데 꿀은 밀개해야 돼. 우린 무조건 밀개해. 밀개 안 된 꿀도 따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막바지에 꿀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더라고요. 유밀기 막바지. I will either leave it Uh-huh. and hope that they'll fill it, Uh-huh. but normally this time of year I'll Uh-huh. take everything away Uh-huh. and hopefully the moisture content's not too high, Uh-huh. and then you just put one box on, because when the nectar stops Mhm. and you've still got that bee strength, robbing's really bad. So Uh-huh. when you're harvesting, you want as little honey on the hives when you're doing the final harvest. So when I take this away, I will put one box on, Uh-huh. and then the next time round, if it's only got half a box of honey, Uh-huh. I will leave it for them to eat. Uh-huh. Otherwise, if it's full, Mhm. I'll take it away Mhm. and then let them, get a bit more. 벌한테 꿀을 남겨준대요. 당연하죠. 당연한 소리죠. 당연한 소리인데도 들으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왜 남겨주냐 물어보니까 그걸 먹어야 벌이 건강해진다. 그걸 먹어야 벌이 건강해지니까 남겨준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남겨줬을 때 그게 밀개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밀개가 된다. 근데 밀개가 안 되면은 그때 이제 설탕물로 보충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밀개라는, 진짜 밀개가 될 시간도 없이 팍팍 꿀을 따버리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볼 수 없는 그림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 양봉 농가를 비난하면 절대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유밀 환경이 만들어져야지만 달성할 수 있는 목표입니다. 가지고 이건 무조건 우리나라는 밀원이 문제다. 밀원 식재가, 밀원 확보가 일단 영순위로 급하구나라는 거를 거기서 느끼고 왔습니다. 밀원 확보를 벤치마킹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거 진짜 시급하고 필수고 이게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극단적인 한반도 기후에 맞는 밀원 수를 3종 이상 가져야 돼요. 제가 보니까 2개도 부족해요. 3종 이상은 확보해가지고 봄에서 초여름까지 안정적인 유밀이 되도록 만들어놔야 됩니다. 근데 얼마 전에 헛개나무를 개발했다는 걸 봤는데, 제가 그 헛개나무 보면서도 이게 될까 싶은 게 개화 시기가 너무 늦어요. 개화 시기가 7월이더라고요. 7월이면 전국적으로 장마철이잖아요. 그럼 개화를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개화 시기는 항상 5월에서 6월, 이때 개화할 수 있는 밀원수가 2개 더 있어야 돼요. 지금 2개 더 있어야지 우리나라에서도 뭘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밀원이 늘어나면은 결과적으로는 꿀벌 건강이 증진됩니다. 이 수확량 늘어나고 자연 먹이가 늘어나면은 꿀벌 건강이 증진됩니다. 꿀에는 설탕물로는 보충해줄 수 없는 무기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벌들은 그 단맛을 먹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무기질을 먹기 위해서 꿀을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꿀을 먹인 벌이랑 그냥 설탕물을 먹인 벌이랑 영양소의 결핍, 요런 충분, 요런 데서 극명한 차이 보입니다. 요거는 연구 결과도 몇 개가 있는데, 꿀을 먹은 애랑 설탕물만 먹은 애랑 이 영양실조라 얘기해야 되나요? 그런 지수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밀원이 늘어나면은 우리가 겪고 있는 꿀벌에 관련된 좀 미스테리한 여러 안 좋은 일들도 많이 해결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지금 우리나라 이 양봉 관련된 연구 개발이 이 방향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심각하게 잘못돼 있어요. 저 처음에 뉴질랜드 가기 전에 저는 밀원을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제가 좋아하는 박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이라는 게 정말 신기해서 항상 나를 기준으로 두고 생각한다. 남들도 다 나와 똑같은 환경에서 살고 있고 나랑 똑같이 생각할 거라고 생각한다. 뉴질랜드 가기 전에 저도 그랬어요. 어느 나라 가든 밀원은 이렇게 안 좋은 거 아니야? 어느 나라 가든 이렇게 이상규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밀원은 급한 게 아닌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나와 같은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나는 어디 오아시스 하나 있는 사막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었으면은 뉴질랜드 양봉하는 사람들은 아주 자연 환경이 너무 좋고 푸른 맑은 샘물이 흐르는 그런 데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양봉인들한테 뭐를 하고 있는 거냐면은 물 없는 데다가 물 없는 사막에다가 집을 지어주고 있는 거예요. 자꾸 양봉하세요, 양봉하세요. 우리나라에서 이거는 물 하나 오아시스 하나 없는 사막에다가 사람 던져놓고 여기 물 알아서 우물 파세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필요한 거는 그러니까 꿀을 많이 물을 수 있는 종자를 개발하고 뭐 EPP 벌통을 새로 개발해내고 뭐 기능성을 개발해내고 뭐 스마트 양봉을 개발하고 절대 이게 아니었습니다. 벌들이 잘 살 수 있는 좋은 신소재의 벌통을 개발하면 뭐합니까? 배가 골아서 굶어 죽는데 스마트 양봉을 만들어서 응애를 잘 잡으면 뭐합니까? 배가 골아서 굶어 죽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 나무 벌통을 쓰고 다 썩어 빠진 집을 쓰더라도 배가 부르면 얘네들이 잘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방향 우리 개발 이 방향으로 연구가 이 방향으로 진행돼서 안 된다. 무조건 예산 밀원에다가 다 때려 부어서 투자하고 그 다음에 딴 거 개발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2014년, 16년, 18년, 2020년 통계입니다. 이 응애 사태가 2018년인가 터졌죠. 이 전까지 한 3만 톤까지도 생산했어요. 한 1만 5천 톤까지도 생산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그 응애 사태가 터져가지고 아이고 잘못 그었네. 응애 사태가 이때 터져가지고 이때 이제 생산량이 확 줄어든 것 같은데 저기 3만 톤까지도 수확을 했죠. 이제는 2020년에 얼마 땄냐? 4,600톤입니다. 4,000톤 땄어요. 이 참담하죠. 근데 뭐냐? 26,000 농가가 지금 통계상으로는 등록돼 있어요. 26,000 농가가 한 해에 4,000톤 땄습니다. 뉴질랜드는 연평균 2만 톤 땄어요. 우리나라 연평균 10,000톤 땄을까요? 얘네는 2만 톤 땄습니다. 심지어 못 땄다고 한 게 2013년이었어요. 이때 최저치를 기록했다가 2023년이었는데 이때 12,000톤 땄습니다. 12,000톤. 우리나라 잘 땄을 때랑 똑같은 수치를 못 땄다고 칩니다. 얘네는. 그런데 이 12,000 연평균 2만 톤을 몇 개 농가가 따냐? 8,000 농가가 땁니다. 우리나라 3분의 1만 양봉을 하는데 평균적인 생산량은 우리나라의 2배를 따요. 3분의 1의 인력으로 우리나라 2배 꿀을 딴 동안 우리나라는 인력을 3배 투자해서 얘네 절반밖에 꿀을 못 딴 거예요.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종자를 개발하고 뭐 벌통을 개발하고 이래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 때려치우고 밀원수부터 일단 한 2-3개 만들어 놓고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밀원수 진짜 시급합니다, 여러분. 요거는 제가 어느 정도로 느꼈냐면은 뭐 아까도 보셨죠? 이렇게 꿀 잘 따는 나라에서도 나라가 지원을 안 해줍니다. 맨날 모여가지고 보조금 어떻게 얻냐? 양봉 직불제 만들자. 이런 말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직불제 해주면 뭐합니까? 꿀이 안 나오는데. 직불제라는 거는 내 생산물에다 직불해주는 거잖아요. 꿀을 못 따는데 직불을 해줘서 돈을 어떻게 법니까? 그거는 추후에 우리가 이뤄낼 거고 지금은 무조건 밀원 확보가 먼저입니다. 다들 의견을 이건 모으면 좋겠어요. 밀원수를 어떻게든 연구하고 개발하자라는 쪽으로 확보 이걸 밀면 좋겠고 그리고 밀원수를 개발했을 때 못 쓰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밀원수도 써야지 이게 소용이 있는 거지. 7월, 8월 이때 이때는 꽃을 피우기도 힘들지만 7월, 8월, 뭐 9월 이때 꽃 피잖아요. 우리가 쓸 수가 없어요. 9월 되면은 겨울 오니까 그 벌 먹이로 고스란히 줘야 됩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5, 6월에 꽃이 피는 거예요. 5, 6월 2달만 열심히 꽃이 펴줘도 양봉인들 수확량이 훨씬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5, 6월에 꽃을 피우면서도 안정적으로 꽃을 피우고 그 걔네들이 이 유밀량도 많은 이런 밀원수를 꼭 개발해야 된다. 이 조건이 맞춰지는 거를 개발하도록 계속 요청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 같습니다.